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방입니다. 2019년 10월 1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 지금 약세를 보였는데 페이크 패턴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 또 중요한 또 다른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1000개 BTC, 비트코인을 1000개를 가지고 있는 그 주소가 상승 초기, 예전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그 초기 단계와 같은 그 가파른 그 곡선으로 상승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트코인 지금 현재 8,290달러 선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8,000 거의 300달러 선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가격이 지금 왔다 갔다 엄청난 변동성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200일 이평선, 이 200일 이평선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분석들이 많았고요. 실제적으로 200일 이평선 이 아래에서 저항을 계속 막고 있었죠. 그래서 이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니까 실제 세력들이 이 페이크를 또 쓰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이 200일 이평선을 살짝 깼다가 다시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개인 트레이더들은 여기에서 많이 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이 단기적으로 여기를 깨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추세가 변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4시간, 이게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지금 이럴 때 이 위에 그 저항선이 있죠. 이 저항선을 깨고 이제 200일 이평선을 딱 깼을 때 이제 가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 속임수에 거의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예, 특히나 요즘에는 이 속임수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력들이 너무 악랄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개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웬만하면 트레이딩은 안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살짝 올렸다가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했다가 8,800달러 선을 끝점으로 해서 다시 그때 급격하게 내려버리죠. 그래서 폭락이 나와버리니까 다시 또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줄 알고 샀는데 다시 내려가니까 또 실망을 하게 되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하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매도세가 계속 나올 것처럼 나오는데 지금은 오히려 살짝 내렸다가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들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 단기적인 흐름에 흔들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내려가는 거에 너무 일희일비 하시면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소가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안 들어가면 돼요. 실제적으로 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니까 이런 요소는 그냥 지나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우선 200일 이평선을 깨긴 깨야 돼요. 근데 우선 이게 깼다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완벽하게 이걸 감싸고 마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서 이 캔들이 딱 마감이 됐을 때 이게 탁 올라와서 끝나는 게 이게 깼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일 이평선을 돌파했다. 그게 이제 완벽한 돌파이고 살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건 이거는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미완성으로 된 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속임수는 자주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윌리우가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소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가격 움직임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계좌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1000개 이상의 계좌 수가 2000개 이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과거에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 2012년, 2014년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패턴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에도 비슷하게 이 1000개 이상의 계좌수, 비트코인의 계좌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파르죠.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여기서는 뭐 등락은 항상 있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이 패턴을 계속 반복했었고 비트코인은 그리고 주소는 상대적으로 계속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것보다는 상승세가 좀 더 가팔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때 1000개 이상의 그 비트코인 계좌 수가 이제 생긴 거죠. 그 이상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완만하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그때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었을 때 오히려 저점을 찍게 되고요. 1000개 이상의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소의 개수가 지금 바닥을 찍게 되는 겁니다. 이거랑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죠. 지금 보시면 실제 이때에도 여기서도 살짝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 오히려 최고점을 찍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상승세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지금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계좌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주소가. 그래서 이 주소들이 지금 늘어난다라는 거, 결국에는 그만큼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계좌 수가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 차트만 계속 보고 계시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불편하죠. 그래서 마음이 심란한데 이렇게 보시면 좀 더 깔끔해요. 그래서 길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표로서 하나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의 추세는 계좌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부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참고 지표로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좀 나눠지는데요. 우선 긍정 전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전망은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의 추세는 원익 차트, 그러니까 일주일 차트로 봤을 때 이 삼각으로 지금 갈 가능성들을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갈 가능성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바닥 지점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이 모아지다가 결국에는 위쪽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8,419달러 선, 이 선에 머물러 있는데 이 위쪽에서 이걸 깨고 올라가는 이 흐름 패턴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고점을 지나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28,88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때 이제 기간이 2020년도를 이제 주요적인 그때 상승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는 계속 이 패턴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계속 이 가격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 가격대를 지금 알람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분석도 있는데 지금 이
페이크 브레이크아웃 패턴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 이분도 똑같이 이 키 레벨이었던 8,700달러를 깨고 올라가는 이 모습이 단기적으로 속이는 패턴이었다. 그래서 위로 살짝 올렸다가 다시 빼는 이런 형태. 그래서 페이크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바닥 지점에 이제 트렌드 라인이 있는데 이 트렌드 라인을 지금 현재 깼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선이 8,500달러 선, 이 8,400에서 8,500달러 선 이 구간도 지금 셀존으로 들어가는데 이 셀존을 지금 깨고 내려간다는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 지점인 여기 7,900달러 선까지도 이제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될지 아니면 아까처럼 그 위쪽에서 계속 그냥 머물러서 그 조정을 마무리하고 위쪽으로 어사인 트라이앵글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크게 가격 변동성이 이제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인 이제 중기적인 하락세를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한 11월 정도까지 이 바닥 지점 6,500달러 선을 기점으로 하는 이 구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1000일 이동평균선하고 1400 이동평균선이 여기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이제 매수 구간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바닥 지점이라고. 그래서 이 바닥 지점을 오면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을 예측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메트리컬 RSI 바텀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RSI의 이제 바닥 지점이 이쪽에서 도출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이 바닥 지점 과매도 국면을 한번 진입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이 바닥 지점하고 비슷한 이 과매도 국면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9.8 정도까지 만약 오게 되면 이 가격대가 거의 6,000대, 6,000달러대까지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이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완전한 이제 하락보다는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매수존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MACD 지표 11월에 12,000달러를 전망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맥디 지표를 이제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분석인데요. 지금 이 애널리스트인 크립토 햄스터의 분석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크립토 햄스터 같은 경우는 이 MACD 지표가 강세 크로스를 보일 때 상당한 가격 상승을 보이는 가격 차트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이 지난 4월 파라볼릭 랠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과매도 상태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CD의 강세 크로스가 지속될 수 있고 황소가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은 11월까지 12,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지금 이런 패턴들이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맥디가 이런 이제 강세로 전환하는 이런 흐름들, 이렇게 이제 교차하는 흐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흐름들이 나올 때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차해서 이제 상승 모멘텀이 살아날 때, 그때를 가격의 상승 시작 시점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과거의 패턴들이 조금 비슷하게 나오긴 했어요. 1일 차트로 보더라도 맥디가 지금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때도 비슷하게
교체를 하면서 위로 상승하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급격하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여기서도 다시 상승을 했던 흐름들, 여기서도 살짝 상승을 했던 흐름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거의 바닥권이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가장 저점의 바닥권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데, 이 바닥권에서도 크로스가 지금 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가 맥대의 크로스 출현이 앞으로 그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단기, 중기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2,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입니다. 맥디를 이용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위기의 리브라, 암호화폐가 이베이 등 페이스북 파트너사 잇따른 탈퇴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의 청문회 증언이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인데요. 현재 이제 뉴스BTC의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를 이용해서 전자상거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대기업인 이베이와 핀테크 대기업인 스트라이프를 비롯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이 리브라 협회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를 탈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자, 페이팔, 스트라이프, 이베이 앤 마스터카드까지 꽤 많은 기업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협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탈퇴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리브라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베이의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라의 비전을 존중하지만 협회에 대한 참여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고객을 위한 이베이에 관리된 지불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스트라이프도 사람들이 온라인 상거래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현재 페이스북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오는 23일 날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리브라 프로젝트 관련 증언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커버그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증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페이스북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실제 미국 안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있기 때문이죠. 실제 리브라의 이제 그 출현으로 중국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를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고요. 여기에 하웨이, 텐센트, 알리바바 등 자국의 기업들을 동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CBDC를 출시하고 대중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라가 규제 리스크에 직면해 지지부진하는 사이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내수뿐 아니라 개도국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이는 미국 달러 헤게모니에 심대한 피해를 끼칠 잠재력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 오히려 중국이 더 빨리 치고 나가는 양상이 될지 않을지 이렇게 걱정하는 또 뉘앙스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알리페이에서 비트코인 관련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알리바바는 이제 중국의 전자상거래 대기업이기도 하고 디지털 결제 자회사인 알리페이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알리페이가 암호화폐 거래를 모두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비정상적인 행위를 파악하고 관련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장외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왜 나오게 됐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바이낸스 때문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공식 트위터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통해서 법정화폐 거래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로 이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굉장히 싫어하죠.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래소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한다고 하니까 알리페이나 이쪽은 굉장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래 금지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CEO 자오 정펑은 위챗페이, 알리페이와 직접적인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바이낸스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중국 당국에 굉장히 좀 찍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이 부분들을 보면 지금 중국은 중앙화된 CBDC 이 발행,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중심이 되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는 다 제재를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CBDC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비트코인들이.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서는 이게 이제 계속 거래 금지가 되고 암호화폐는 계속 막는 쪽으로 계속 갈 것 같고, 그리고 CBDC를 중심으로 거래를 하게 만들어서 아무래도 중앙에서 통제를 하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거래도 속속들이 알 것이고요. 아마 중국 정부는 그 부분을 다 보고 있겠죠. 누가 어디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 거래 내역을 대부분 알고 있을 건데, 개인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정보의 비대칭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아무튼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같은 게 앞으로 이제 중국이 좀 중심으로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들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호주의 조폐국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금 담보 토큰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조폐국이라고 불리는 호주의 퍼스민트가 정부 기관 최초로 근본위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 최초예요. 정부 기관 최초로 지금 금을 기반으로 한 그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담보로 해서 토큰을 발행하는 건데, 예전에 달러를 발행했을 때랑 비슷하죠. 달러도 원래 근본위제에 있었을 때에는 금을 담보로 해서 지금 달러가 발행이 됐었는데 그걸 끊어버렸죠. 지금은 그냥 막 찍어냅니다. 그래서 그 근본위에 대해서 많이들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근본위적인 부분이. 왜냐하면 금이라는 거는 그 가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온 자산이기 때문에 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암호화폐를 또 발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부 기관이 이렇게 발행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도 이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발행하면 훨씬 더 유동성이 살아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화폐를 발행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유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효과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이런 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 출시들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도 자금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그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아마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일반 회사에서도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자산을 가지고 이런 화폐 발행이 만약에 이제 규제가 풀린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산의 토큰이나 STO 같은 것들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에이다. 에이다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실패하면 카르다노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앤서니 팜플리아노의 이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사 블록스트림의 노력을 칭찬하며 비트코인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불황이 닥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글로벌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암호화폐
가 표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브랜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을 좀 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실패하면 실제 다른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을 가능성이 높고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브랜드는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비트코인 자체가 어떤 기업이 아닌데도 이 비트코인의 인지도와 그리고 브랜드 가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장 피크를 찍고 가격이 하락하고 약세장일 때에는 또 그 브랜드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라는 인식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한 번씩은 들어보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라는 브랜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한번 그렇게 급격한 상승세와 엄청난 이슈를 몰고 오면서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을 이제 인지는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근데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자세히는 모르죠. 문제는 이제 그거죠. 비트코인을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부안해동하고 막 가짜다, 뭐 잘못됐다, 뭐 그런 걸 왜 하냐, 사기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도는 거죠. 근데 그거는 초기에 브랜드가 잡혀가는데 지금 그 문제인 거고, 결국에는 이 공고해지는 자리를 잡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말들은 쏙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있다라고 보여지고, 비트코인이 중심이 돼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어느 정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트코인이 잘 되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자체도 잘 기술 개발이나 이런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야지만 앞으로 더 암호화폐 시장이 더 커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뉴스 기사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첨부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